오늘 나온 정보들이 많지는 않은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말 그대로 조용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될 만한 소식들을 그나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월가의 모든 금융 양아치들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하기를 인플레이션 안심할 수 없다.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재밌는 것이 말을 계속 바꾸죠. 언제는 경제에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괜찮아졌다. 소비자들이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후에는 경기 연착륙이 어려워 보인다 등등의 말을 화려하게 약간의 진실과 구라를 섞어가지고 말빨을 놀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다시 한번 경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각보다 크다.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4배 인상을 했는데 수입 관세 상승으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하게 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약해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가 결합될 경우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제 부분이 곧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예상만큼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자 연준의 매파 인사로 알려진 미셸 보우만 이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진전이 없다. 필요하다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연 그럴까요?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가능했었다라면 진작에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던 과거의 계약들이 만기가 됨으로써 이번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드디어 올라간 금리를 기준으로 계약이든지 대출을 연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압박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 절대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미래 경제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 컨퍼런스 보도 선행지수에 따르면 4월달 해당 지수가 0.6% 하락하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더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매체는 이야기하기를 소비자의 경기 전망이 악화되고 신규 수주가 부진한 게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4월 경제 선행지표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성장이 심각한 역풍을 예고했다. 지금 당장 경기 침체에 접어든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향후 성장에 대한 역풍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된다면 더욱더 난장판이 나게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미국 정부는 계속되는 지출 그리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관세를 올리는 등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물가 하락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경제에 대한 부담만 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간 미국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파가 터졌을 때 자산시장에 끼치는 영향 반드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 주의 마지막을 장식했었던 어제 같은 경우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 무려 2억 220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 동시에 유출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피델리티의 1억 달러 순유입, 그레이스케일의 3200만 달러, 블랙락의 3800만 달러, 그리고 보시면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에도 1000만 달러, 비트와이즈의 2100만 달러 유입 등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더욱더 큰 하락이 온다라면서 공포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자, 그리고 저번 주에 총 채굴자들이 채굴을 한 비트코인 숫자가 3150개인데 반면에 ETF가 매수한 비트코인 숫자가 14389개라고 합니다. 4배 이상 사들인 ETF들.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면 당연히 공급 충격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저번 주처럼만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면 비트코인 가격 계속해서 쭉쭉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치로 비교를 해봤을 때 저번 주에 10억 달러 상당이 현물 ETF로 유입이 됐다라고 하네요. 가즈야 그리고 은행들도 지금 현물 ETF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설립자 안서니 스크라무치는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위스콘신주의 은퇴 자산 관리를 하는 연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자, 이는 비트코인의 제도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 더욱더 많은 연기금들이 이 뒤를 따라가지고 비트코인 투자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곳들이 하나둘씩 비트코인 현물 ETF에 손을 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큰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불가리아 프로축구팀 중에 PFC 보테프 플로브디프라는 팀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에게 보너스로 비트코인을 선물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겠다. 이어서 테더 측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10억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런 식으로다가 테더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됐을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쪽으로다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흥겨운 예상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분석입니다. 자, 비트코인 주봉 내일 마감을 하겠는데요. 일주일 만에 정말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와 동시에 주봉 차트에서 히든 불리시 다이버전스,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즈야. 자, 근데 그 전에 4시간 봉 기준으로다가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장을 못 이기고 비트코인이 65,000달러 수준까지 떨어져가지고 상승 다이버전스를 마찬가지로 만들고 지속적인 상승이 다음 주부터 또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거나 계속해서 가즈아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댄 크립토 트레이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올렸었던 분석, 이번에 상승 나오기 전에 분석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람이 분석을 올렸을 당시 61,774달러에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 3월에서 5월 상황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상황과 비슷하다. 어떤 점이 비슷하느냐.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그리고 몇 퍼센트 정도까지 그러니까 가격 움직임의 범위도 비슷하고 또한 그때 장세와 현재 장세의 심리 상태도 비슷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최근에 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한 다음에 반등했으나 하락하면서 공포의 횡보가 이어졌었는데 그때 이후에 ETF 자금이 몽땅 흘러 들어오면서 갑자기 가격이 펌핑을 했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7,000달러 상단까지 올라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와 비슷한 비율로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똑같이 가게 된다 그러면 8만 달러 상단까지 이번에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차트 분석을 많이 올리지는 않지만은 제가 작년부터 그전부터 지켜봤는데 큰 그림은 따박따박 다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상승 전에도 비트코인 조만간에 빨리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라갔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팔로워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는 최근에 이런 예측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6월까지 해가지고 11만 5천 달러까지도 쏠 수 있을 것이고 조정을 6만 달러까지 받게 되고 반등하게 됐을 때 이때부터 여름쯤 해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여름의 알트 시즌, 로만 분석가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만 딱 흘러가도 겁나 좋겠다. 자, 물론 지금까지 맞췄다라고 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디까지나 이런 분석이나 의견들 참고로만 필터링을 하면서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알트코인들, 팬텀 같은 경우 최근에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해당 업그레이드 이후에 네트워크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그러면서 가격도 올랐다. 해당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소닉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완전히 새로운 레이어 1 블록체인이 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FTM 코인 같은 경우는 1대1 비율로 소닉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인 S로 스왑이 가능하다. 팬텀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분석가 브루탈 같은 경우는 에이다가 조만간에 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공유를 했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 한 달 차트인데요. 월봉 기준으로다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지금부터 에이다도 상승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목표가는 1달러 75센트가량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암호화폐 자산 헤지펀드인 싱크라시 캐피탈의 공동 설립자는 밝히기를 이번 달에 솔라나 200달러까지 쏠 수 있을 것. 솔라나는 밈코인,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디파이 활동 등으로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 이번 달 말까지 200달러 후에 신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솔라나 계속해서 솔라나
아재 개그를 끝으로 오늘 영상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무엇보다 비트코인 수요가 살아나가지고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많은 좋은 소식들과 높은 수요 발생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주말에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주말 일당 주기 광주 떼스를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